제1장 당신이 값싸진 이유. 자녀가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건 자녀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구조가 없어서입니다. 오늘 이 방송 끝까지 들으시면 죄책감을 내려놓고 자녀가 함부로 못하게 만드는 기준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사랑이 아니라 의무가 된 순간이 있습니까? 엄마 시간 많잖아. 아빠 돈 있잖아. 부모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까? 아니면 원래 그런 거지 하며 넘어갔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의 눈으로 이 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반복되는 호의를 권리로 착각한다. 여러분이 퍼주면 퍼줄수록 자녀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건 자녀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습관화입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방송이 끝나면 여러분은 알게 됩니다. 부모를 값싸게 만드는 행동 5가지, 부모를 귀하게 만드는 원칙 5가지, 그리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대사 12개를.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이 이 방송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2장 한 어머니의 무너짐. 68세 김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합니다. 손주를 봐달라고 했습니다. 김 여사는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에 손주를 데려와 저녁 8시에 데려갑니다. 주말에도 급한 일이 있으면 연락이 옵니다. 엄마 오늘 급한데 좀 봐줄 수 있어? 김 여사는 약속을 취소하고 손주를 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김 여사는 허리가 아픕니다. 병원에 가고 싶습니다.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내가 병원 가야 해서 손주 못 봐줄 것 같아. 며느리가 답합니다. 어머니, 그날은 제가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병원은 다음 주에 가시면 안 돼요? 김 여사는 말합니다. 미안한데 목요일 말고는 예약이 안 잡혀서. 며느리가 짜증을 냅니다. 어머니가 손주 안 봐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다음 주로 미루세요. 김 여사는 병원을 미뤘습니다. 그날 밤 김 여사는 울었습니다.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내가 도와주려고 시작한 건데 왜 나는 미안해하고 왜 나는 눈치 보고 왜 나는 내 일정을 포기해야 하나.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시죠? 이게 바로 부모가 값싸진 순간입니다. 제3장 인간 본성의 진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살려는 의지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욕망을 채우려 합니다. 자기 결핍을 메우려 합니다. 이건 악한 게 아닙니다. 본능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자기 삶을 살아내느라 바쁩니다. 직장, 육아, 배우자, 돈, 미래. 그 와중에 부모가 도움을 줍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그건 배경이 됩니다. 배경은 눈에 안 들어옵니다. 배경은 당연한 겁니다. 공기처럼, 물처럼 부모의 호의가 있는 게 당연한 것이 됩니다.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습관화의 무서움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부모가 계속 양보하면 자녀 머릿속에 이렇게 각인됩니다. 부모는 양보하는 사람이다. 부모는 내 편이다.
부모는 내가 힘들 때 나를 구해주는 사람이다. 이게 나쁜 건가요? 아닙니다. 문제는 이 각인이 존중이 아니라 의존을 만든다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말했습니다. 고슴도치 딜레마. 고슴도치들이 추운 겨울에 서로 붙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우면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가 없으면 상처받습니다. 경계가 없으면 침범당합니다. 사랑이 커서 퍼주는 게 아니라 구조가 없어서 값싸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 부모를 값싸게 만드는 5가지 행동. 자,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하는 행동 중에 부모를 값싸게 만드는 행동이 있습니다.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동 1. 미안함을 먼저 말하며 거절한다. 미안한데 이번엔 안 될 것 같아. 미안해. 이번엔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왜 미안합니까? 여러분이 잘못했습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미안하다고 말하는 순간 자녀 머릿속에 이렇게 각인됩니다. 부모는 미안해하면서 거절하는 사람이다. 부모는 내 요청을 거절할 때 죄책감을 느낀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결국 해줄 거다. 미안함은 부모의 권위를 깎습니다. 미안함은 부모의 기준을 흐립니다. 거절할 때는 담담하게, 단호하게, 미안함 없이 해야 합니다. 행동 2. 자녀의 문제를 대신 해결한다. 자녀가 문제를 가져옵니다.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 아빠, 이 문제 좀 해결해줘.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해결책을 제시합니까? 아니면 직접 해결해 줍니까? 그 순간 자녀는 배웁니다. 부모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다. 내가 힘들면 부모가 나서준다. 나는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고통을 피하려는 본능이 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대신 해결해주면 자녀는 고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 부모에게 의존합니다. 이건 자녀를 위한 게 아닙니다. 자녀를 망치는 겁니다. 행동 3. 부부 문제에 개입해 편을 든다. 자녀가 배우자와 싸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하소연합니다. 엄마, 남편이 이렇게 했어. 아빠, 아내가 저렇게 말했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자녀 편을 듭니까? 자녀를 위로합니까? 그 순간 2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 자녀는 부모를 해결사로 씁니다. 둘째, 배우자는 부모를 침입자로 봅니다. 결국 부모는 부부 갈등의 볼모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되 그것을 대신 짊어지지 마라. 공감은 하되 개입은 금지입니다. 행동 4. 돈을 줘놓고 경계를 안 세운다. 자녀가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줍니다. 빌려주든 지원하든 줍니다. 하지만 조건이 없습니다. 기한이 없습니다. 용도가 불분명합니다. 갚을 계획도 없습니다. 그 순간 돈은 사랑이 아니라 권리로 변합니다. 자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 돈은 내 돈이다. 필요하면 언제든 받을 수 있다. 갚지 않아도 된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공짜로 얻은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돈은 원칙이 먼저입니다. 경계가 먼저입니다. 행동 5집과 시간을 항상 내준다.
자녀가 언제든 옵니다. 여러분은 언제든 받아줍니다. 손주를 봐달라고 하면 언제든 봅니다. 여러분의 일정은 늘 뒤로 밀립니다. 여러분의 약속은 늘 취소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이렇게 됩니다. 가족의 주인이 아니라 접대하는 직원.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의 공간이 아니라 자녀의 편의시설. 여러분의 시간은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자녀의 예비자원. 이게 부모를 값싸게 만드는 5가지 행동입니다. 여러분, 몇 개나 해당됩니까? 제5장 부모를 귀하게 만드는 5가지 원칙. 이제 반대로 가겠습니다. 부모를 귀하게 만드는 원칙입니다.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 1. 미안함 없는 담담한 거절. 이번엔 안 돼. 이건 내가 할 수 없어. 안 될 것 같아. 끝입니다. 설명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거절은 설명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는 자가 타인에게 존중받는다. 자녀가 물을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은 이렇게 답하세요. 그냥 안 돼. 이번엔 내가 할 수 없어. 이유를 대는 순간 자녀는 그 이유를 공략합니다. 이유를 대는 순간 협상이 시작됩니다. 거절은 협상이 아닙니다. 선언입니다. 원칙 2. 도와줄게 대신 내가 할 수 있어. 자녀가 문제를 가져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생각해봐. 내가 결정해. 해결해주지 말고 믿어주세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고통을 이겨낼 때 비로소 강해진다. 자녀에게 고통을 돌려주세요. 자녀에게 책임을 돌려주세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원칙 3. 부부 문제는 중립. 자녀가 배우자 얘기를 꺼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세요. 그랬구나. 힘들겠네. 너희가 해결할 거라 믿어. 공감은 하되 편을 들지 마세요. 조언도 최소화하세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갈등에 개입하는 자는 결국 모두에게 미움받는다. 중립을 지키세요. 그게 자녀의 결혼을 존중하는 겁니다. 원칙 4. 돈은 원칙이 먼저. 자녀가 돈을 요청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세요. 용도를 묻습니다. 금액을 정합니다. 기한을 정합니다. 갚을 방법을 묻습니다. 필요하면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까지? 네, 맞습니다. 계약서는 사랑이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계약서는 사랑을 지키는 도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명확한 약속만이 관계를 오래 지속시킨다. 돈의 경계가 있어야 관계에 존중이 생깁니다. 원칙 5. 부모의 삶을 우선순위에 올리기.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일정, 여러분의 취미,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노후. 이게 1순위입니다. 자녀는 2순위입니다. 자식이 2순위라니 말이 돼?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건강해야 자녀도 편합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자녀도 부모를 독립된 인격체로 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자기 삶을 사는 자만이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삶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그게 자녀에게도 가장 유익합니다.
제육장 바로 써먹는 대사 스크립트 12개. 이제 실전입니다. 자녀가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은 이렇게 답하세요. 12가지 상황과 대사를 드립니다. 상황 1. 엄마 시간 많잖아. 대사. 시간이 있어도 내 일정이 있어. 상황 2. 급한데 손주 좀 봐줘. 대사. 오늘은 안 돼. 다른 방법 찾아봐. 상황 3. 부모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대사. 당연한 건 없어. 서로 존중하는 거지. 상황 4. 돈 좀 빌려줘. 대사. 용도가 뭔데? 언제까지 갚을 건데? 계획 세워서 다시 얘기하자. 상황 5. 어머니가 손주 안 봐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해요? 대사.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나는 도울 수는 있어도 책임질 순 없어. 상황 6. 왜 안 돼요? 대사. 그냥 안 돼. 상황 7. 다른 집 부모는 다 해주던데. 대사. 다른 집은 다른 집이고 우리 집은 우리 집이야. 상황 8. 그럼 저희 보고 어쩌라고요? 대사. 내가 해결해야지. 나는 내 인생을 대신 살 수 없어. 상황 9. 엄마는 왜 이렇게 냉정해졌어? 대사. 냉정한 게 아니라 경계를 세운 거야. 상황 10제 배우자가 이렇게 했어요. 대사. 그랬구나. 힘들겠네. 근데 그건 너희가 풀어야 할 문제야. 상황 11집에 좀 있어도 돼요? 대사. 며칠이야? 일정 확인하고 답해줄게. 상황 12. 부모님은 저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대사. 사랑하니까 내가 스스로 서기를 바라는 거야. 이 대사들을 여러분의 말투로 바꾸세요. 그리고 반복해서 연습하세요. 처음엔 어색합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듭니다. 하지만 계속하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자녀도 변합니다. 제7장 연민이 아니라 주권.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자녀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부모가 기준을 바꾸세요. 사랑이 커서 퍼주는 게 아니라 구조가 없어서 값싸게 되는 겁니다. 도움은 주기가 아니라 조건과 한도를 정할 때 존중이 생깁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연민은 필요하지만 자기 삶을 포기하면 안 된다. 여러분은 자녀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자녀를 위해 여러분의 삶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계는 사랑을 끊는 게 아닙니다. 경계는 사랑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권을 되찾으면 자녀도 여러분을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이 기준을 세우면 자녀도 그 기준을 존중합니다. 이건 냉정함이 아닙니다. 이건 건강한 관계입니다. 제8장 시니어 실천 체크리스트 7개.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 7개입니다. 체크 1. 이번 주에 자녀에게 미안함 없이 거절하기 1회. 무엇을 거절할지 정하세요. 그리고 미안함 없이 말하세요. 체크 2. 자녀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지 않기. 자녀가 문제를 가져오면 내가 할 수 있어라고 말하세요. 체크 3. 부부 문제에 개입하지 않기. 자녀가 배우자 얘기를 꺼내면 너희가 해결할 거라 믿어라고 말하세요. 체크 4. 돈 요청의 조건 정하기. 자녀가 돈을 요청하면 용도, 금액, 기한, 갚을 방법을 묻고 명확히 정하세요. 체크 5. 내 일정을 우선순위에 올리기. 자녀의 요청 전에 내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내 일정이 있으면 당당히 말하세요.
체크 6손주 돌봄의 명확한 경계 세우기. 언제, 어떤 조건으로 얼마나 도울 수 있는지 미리 말하세요. 체크 7내 건강과 취미를 지키기. 병원 예약, 친구 약속, 취미 활동, 이걸 절대 미루지 마세요. 이 7개를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하나씩 천천히. 한 달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에필로그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17분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체로 귀한 존재입니다. 자녀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건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구조를 바꾸세요. 기준을 세우세요. 경계를 만드세요. 그러면 자녀도 달라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존중하는 자만을 타인도 존중한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존중하세요. 그러면 자녀도 여러분을 존중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죄책감을 내려놓으세요. 주권을 되찾으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 조금 더 당당해질 시간입니다.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존중받고 귀하게 여겨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